여러분, 컴퓨터 할 때 손가락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불편하겠죠? 손이나 발이 없다면 어떨까요? 좀 많이 불편하겠죠? 그럼 눈이 없다면? 생각하는 걸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은 모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하나만 없어도 다른 부분이 영향을 받아 불편하게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발의 안정성이 감소하고 보행이 불안정해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 이 우파루파라는 동물은 손, 발, 눈 정도는 물론이고 심장, 뇌까지 없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재생하면 그만이거든요. 우파루파는 멕시코의 소치밀코 호수에 서식하는 도롱뇽입니다. 도롱뇽은 양서류입니다. 대표 종류로 개구리, 두꺼비, 도롱뇽 등이 있는데 이들은 어렸을 때는 물속에서 아가미로 숨을 쉬며 살고 성장하면 폐와 피부로 숨을 쉴 수 있어 땅 위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즉, 양서류는 땅 위와 물속에서 번갈아 생활하는 생물이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개구리는 알에서 올챙이를 거쳐 성체로 자라는 변태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모든 양서류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다른 양서류와 다르게 우파루파는 올챙이 시절을 유지한 채 그대로 성장하는 유형 성숙을 하는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올챙이라는 유형 상태에서 성장을 멈추고 생식기만 성숙하여 번식을 한다는 뜻으로 우파루파는 평생 올챙이의 모습으로 물속에서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고 1789년 멕시코에서 우파루파가 처음 발견될 때는 모두가 성장이 멈춘 특이한 종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면 우파루파는 성체가 될 수 없는 동물인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우파루파는 매우 드물게 성체가 될 수 있습니다. 1865년 동물학자 듀 마릴은 변태를 하여 성체가 된 우파루파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걸 처음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은 그 당시 매우 충격적이었고 이것을 발견한 듀 마릴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그리고 이후 어떻게 우파루파가 성체가 되었는지, 나머지 대부분의 우파루파는 왜 성체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 많은 과학적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양서류의 변태 과정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일반적으로 올챙이는 성장하면서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가 상승하는데 이 호르몬은 신경계와 근육계를 변화시키고 심장, 폐, 뼈, 근육 등에 대한 세포수와 크기를 증가시키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올챙이는 개구리로 변태하게 되고 충분히 변태한 이후에 다시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파루파는 성장하면서도 이 호르몬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챙이 상태로 계속 남아있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우파루파는 대부분의 양서류가 가지고 있는 이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내지 못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 첫째, 우파루파의 원산지인 멕시코 소치밀코 호수는 해발 2240m의 높은 고도입니다. 이 지역은 높은 고도로 인해 산소가 부족합니다. 우파루파는 생존을 위해 산소를 효율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물 안에서 미성숙한 형태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둘째, 멕시코 소치밀코 지역의 물 온도가 낮기 때문에 우파루파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낮추고 기초 대사량을 조절하여 에너지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설은 쉽게 말해서 우파루파가 자란 환경에 의한 요인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서식지와 환경이 바뀐 우파루파가 자연 성장하여 성체가 되는 사례는 종종 발견되고 있고 우파루파에게 갑상선 호르몬을 강제로 주입하는 실험에서는 이렇게 생긴 도롱뇽의 형태로 변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귀여운 우파루파가 깃털 모양의 아가미가 사라지고 다리가 발달하며 피부는 두껍고 어둡게 변합니다. 눈은 더 두드러지고 눈꺼풀이 발달합니다. 그리하여 완벽한 육체에서 생활할 수 있는 한 마리의 도롱뇽이 되는 것이죠. 솔직히 못생겼어. 그런데 우파루파의 신기한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우파루파의 엄청난 재생 능력인데요. 다리가 잘려도 꼬리가 잘려도 심지어는 심장이나 뇌 조직 등이 파손되어도 죽지 않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거의 모든 신체나 장기를 재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 식물, 미생물로 이루어진 생물 중에 동물의 경우에서 보면 불가사리, 문어, 개들 같은 경우는 팔을 잃으면 쉽게 재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척추 동물로 무척추 동물은 척추가 없거나 간단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척추로 인한 제한이 없어서 자신의 몸을 더욱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연성은 무척추 동물들이 몸이 손상당하거나 분리되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재생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과 같은 척추동물은 대부분 상처가 나면 피부가 재생되는 정도가 끝입니다. 흉터를 남긴 채 말이죠. 그나마 위급한 상황일 때 꼬리를 자르고 도망친다는 도마뱀은 재생 능력이 있는 편인데, 이 도마뱀 같은 경우도 꼬리를 제외한 재생 능력이 그리 뛰어난 편은 아니며, 우파루파는 심장, 심경계 등 복잡한 조직을 모두 완벽하게 재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파루파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신체가 절단이 된다고 하면 절단 부위에 혈액이 응고되어 세포층이 절단 부위를 덮습니다. 여기까지가 인간 등의 척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자가 치료인데요. 우파루파는 더 나아가 절단된 부위 아래에서 블라스테마라고 불리는 줄기세포를 생성합니다. 블라스테마는 장기 또는 신체 부위로 변할 수 있는 세포 덩어리라고 보면 되는데, 이 세포들은 새로운 조직을 생성하기 위해 분열하고 차등 분화를 거치며 손상된 부분을 대체하면서 손상된 부위가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것처럼 재생됩니다. 이 블라스테마라는 줄기세포의 놀라운 특성은 연구하여 인간에게 적용하게 되면 수많은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꿈을 과학자들에게 안겨주었고, 키우기 쉽고 번식력도 뛰어났던 우파루파를 전 세계 실험실에서 실험용 쥐처럼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야생의 우파루파는 서식지 파괴와 수질 오염, 외래종 어류의 유입 등으로 인한 이유로 멸종 직전에 놓여져 있습니다. 소치밀크 호수의 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1kg제곱미터당 약 6,000마리의 우파루파가 있었다며 2015년에는 1kg제곱미터당 35마리 밖에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생긴 우파루파는 일본에서 애완용으로 개량된 것으로 호주, 페루,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번식을 성공해 멸종 위기가 아니지만, 야생의 토종 우파루파는 이렇게 생겼고 원래의 이름은 아홀로틀입니다. 개량된 우파루파들은 다수의 외래 유전자를 가지고 혈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 유전자를 가진 야생 우파루파와는 분명 차이가 있는 동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긴 우파루파는 어항 속에서 들어가 있는 모습만 보았지 실제로 야생에서 본 기억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개량된 종과 순종인 야생 우파루파는 면역력과 번식 방법, 사회적 구조 등 많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만약 우파루파가 멸종하게 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생명체 중 하나를 잃게 됨과 동시에 심각한 과학 손실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멕시코에선 이를 막기 위해 우파루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서식지를 만들어 자연 번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뛰어난 재생 능력을 가진 우파루파의 끈질긴 생명력도 서식지 파괴나 수질 오염 등을 견디지 못하고 멸종 위기가 되었고,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 다시 새로운 서식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우파루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파루파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